유튜브에 들어가도 여러분이 배우는 이런 내용은 안 나온다는 겁니다. 나가세요. 그럼 내가 그러지. 유튜브에 없는 100% 공매 기술. 네, 안녕하세요. 경매화 플랫폼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유튜브에는 없는 100% 공매에 관한 기술, 하루 10분씩 투자해서 총 30회 만에 정복하기라는 강의를 교수님께서 해주실 텐데요. 저는 오늘 그 교수님과 함께 진행을 도와드릴 오늘의 MC 주교빈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어린이, 불인이입니다. 저는 부동산도 잘 모르고 공매는 더더욱 생소하고 낯선 분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저 같은 불인이도 하루 10분씩 투자해서 30회 만에 정복을 할 수 있는 그런 강의를 우리 전문가 교수님께서 해주신다고 하니까 제가 아주 기대가 큰데요. 강의 진행해 주실 전길봉 교수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교수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공매 공짜도 기억자도 모르는 분을 모시고 같이 진행하려고 하니까 제가 마음이 참 많이 무겁습니다. 무겁습니까? 네. 근데 대신 더 기분이 좋은 이유가 원래 이제 그 공매를 좀 아신 분이 질문하면은 공매 이 교육을 받는 분들은 듣는 분들은 조금 더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전혀 모르신 분하고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네. 눈높이가 맞잖아요. 네. 그래서 공매 공짜도 모르시는 기억자도 모르신 분을 MC로 우리가 특별히 모셨는데 MC님을 모신 이유가 딱 두 가지 있어요. 두 가지 혹시 아세요? 잘 모르겠어요. 하나는 네. 너무 MC님 중에서 가장 이쁘시고 두 번째는 MC님 중에서 공매를 너무 잘 모르셨기 때문에 네.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아, 제가 너무 몰라서 아니 제가 너무 이쁘셔가지고 이제 선정을 한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우리나라에서 경매 동영상을 맨 처음 찍었던 전길봉 교수라고 합니다. 와. 부동산에 관련된 책자를 10권 이상 저술한 대저술가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시중에 나와 있는 많은 경매와 공매에 관련된 동영상들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 실제 막상 그 동영상을 듣고 어떤 공부를 해보려고 하면 네. 교재가 없죠. 그런데 오늘 교재가 있습니다. 와. 여러분이 따끈따끈한. 30강 네. 듣는 동안에 이 교재가 파일로 여러분에게 제공될 겁니다. 이 파일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알려드릴 테니까 그때 네네. 설명하도록 신청해 하기로 주시면 하고. 되고요. 네. 이 유튜브에 없는 공매 기술이란 말은 무슨 얘기냐면 2021년 1월 1일 날 국세징수법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2021년 1월 1일 이전에 이전 거는 법 그럼- 개정되기 이전에 어떤 자료들은 다 법이 개정되기 이전의 자료들이지 않겠습니까요? 네네. 조문 내용 자체가 바뀐 것이 아니라 조문이 몇 조에서 몇 조로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은 진짜 따끈따끈한 이제 교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대부분 공매 강의를 들어보면은 말로만 많이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막상 자료를 교재를 보려고 그러면 교재가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뭐 공매 몇 번 낙찰받아본 경험만 얘기할 뿐이지 그게 무엇을 근거로 하는지에 대한 막상 들어가 보면 강론으로 가보면은 할 것이 없어요. 근거가 자료가 없으니까. 그런데 30강 동안 매 강의마다 근거 자료를 딱 놓고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0강에서 1강에 예를 들어서 교재가 10쪽이다. 그러면 10쪽을 다 강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만 핵심만 주제와 가장 가까운 내용만 강의를 할 겁니다. 네네네. 나머지는 왜 교재에다가 첨삭해놨느냐 왜 그랬을까요? 더 설명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죠. 이해를 돕게 하고 그와 유사한 관련된 자료들을 네. 좀 풍부하게 드리려고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니까 좋습니다. 주제에 30개 딱 주제 선정해가지고 그 주제가 끝나면 공매 불인이 학생도 네네. 혼자서 공매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정길봉 교수 이름을 걸고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정말 대단한 분과 함께 오늘 자리를 하게 됐습니다. 저 같은 불인이가 나중에 이 강의를 다 듣고 나면 네, 공매를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이 되는 게 우리 교수님 강의의
목표라는 거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네. 네, 정확한 답입니다. 네. 네. 다른 유튜브에 없는 채널처럼 우리 교수님께서는 자료, 이런 교재를 기반으로 이렇게 더 꼼꼼하게 많은 사례들을 같이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서 예. 할 수 있게 첨삭도 되어 있고 하니까 이 교재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도 해주시면 되고 이 강의 통해서 더 세세하고 꼼꼼하게 1강부터 마지막 30회강까지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교수님 이제 우리 강의 수강하시는 분들께 또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하셨어요. 예, 이 강의가 이제 국세징수법이라는 법에 근거해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딱딱하게 법 전문 얘기는 잘 안 할 거예요. 네네. 그걸 다 풀어서 이제 이야기식으로 많이 할 건데, 법 전문하고 관련된 얘기를 풀어서 해석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주의할 점이 있어요. 항상 이 동영상이나 교재는 참고로만 하시고 모든 것을 실무에 적용하고 할 때는 법제처나 대법원 판례를 찾으셔가지고 그 법조문을 다시 검색하시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꼭 문의하시고 이렇게 실무에 적용하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MC님에게 당부 말씀은 네네. 진행하시다가 네. 궁금한 거 있으면 네. 내가 말하더라도 중간에 잘라도 되니까 네. 딱 잘라서 교수님 왜 그러냐면 나의 눈높이로 막 나가버리면 듣는 사람들이 어려울 수 있잖아요. 이해를 그러니까 못할 이해를 못 할 수 수가 있겠죠. 있지. 네.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꼭 밟아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최대한 이해를 열심히 하겠지만 안 되는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모든 내용은 법제처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꼼꼼하게 확인하신 후에 실무에 임하셔야 된다는 말씀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가 볼 텐데요. 교수님 이제 핵심 내용이죠. 가장 기초적인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매가 무엇인가요? 예, 경매는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데 경매는 법원에서 하는 걸 이제 경매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온비드라는 플랫폼에서 그러니까 전자입찰을 하는 겁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온비드라는 플랫폼에서 공개적으로 매각하는 것을 공매라고 그럽니다. 네. 그래서 그 공매는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네. 하나는 이제 온비드 공매가 있고 온비드 공매가 아닌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배우는 공매는 온비드 공매입니다. 온비드 공매. 온비드에서 하는 공매를 얘기하는 거고 네네. 온비드에서 하지 않는 공매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MC님 네네. 내가 공매 그러면 우리가 출발을 어떻게 한다? 온비드 온비드 공매냐? 공매. 온비드 공매가 아니냐? 아니냐. 네네.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네네네. 또 온비드 공매는 세금 압류 공매냐 세금 압류 공매가 아니냐가 또 다른 나눠지는데 그건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 네네네. 그래서 일단 공매 그럼 다 같이 시작. 온비드 온비드 공매냐, 공매냐, 온비드 공매가 아니냐. 아니냐. 우리가 배우는 것은 온비드 온비드 공매를 공매. 얘기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공매 정의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온비드라는 플랫폼에서 온라인으로 공개적으로 매각 절차를 진행하는 것. 예. 그렇죠. 일부는 수의 계약도 가능한 것이 있는 것이라고 예. 정의하면 되나요? 예, 맞습니다. 정확한 네. 답입니다. 교재에 이렇게 써 있어요. 아, 그래도 너무 잘하신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아까 온비드 공매 말씀하셨는데 온비드 공부하는 거 이제 우리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온비드 공부하는 것은 어려울 거 없어요. 온비드라는 플랫폼에 들어가시면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네. 온비드 제일 밑에 하단에 보게 되면 네. 온비드 이용 설명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온비드 이용 설명서 딱 두 번만 읽어보시면 누구든지 온비드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온비드 설명서가 또 읽기가 어렵잖아요. 네, 어려워요. 그러면 유튜브에 들어가면 됩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서 여러분 유튜브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유튜브에 들어가서 온비드 설명서 이렇게 치면 나옵니다. 교수님, 공매 교육의 출발점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예, 네네. 아까 얘기했듯이 다시 얘기합니다. MC님, 네. 공매 그러면 온비드 공매, 비온비드 공매. 그다음 다시 이건 온비드 공매 그러면 압류 재산 공매, 비압류 재산 공매 이렇게 나눠집니다. 이게 출발점입니다. 네네네. 이게 간단한 것 같아도 네. 왜 그러냐면 이런 거를 구별 안 해놓고 막 갖다 공매 얘기를 해버리니까 사람들이 많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 조금 더 설명하시기, 여러분 다 이해 가시는 거죠?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도표로 한번 설명을 더 해주세요. 도표를 교수님. 한번 설명을 네네. 해드릴까요? 우리 교재를 보시면은요, 교재에 보시면은 도표가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구분이라고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공매 구분해서 공매는 캠코 물건 공매가 있고 비캠코 물건이 캠코가 아닌 이용기간 공매 물건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캠코 물건 공매에는
자, 몇 가지가 있냐면 5가지가 있습니다. 압국수유담이라 해가지고 두 문자 한번 해보세요. 시작. 압국수유담. 여러분 9페이지입니다. 네. 압국수유담. 압국수유담이라 해가지고 네네. 캠코에서는 이 5가지 물건을 합니다. 압이 뭐냐면 압류 재산, 국이 국유 재산, 수가 수탁 재산, 유가 유입 자산. 이때는 자산이에요. 그 다음에 압국수유담, 담이 수탁 담보 주택을 얘기합니다. 수탁 담보 주택을 얘기하고 네. 그 이용기간 물건은 국공기금이라 얘기하고 국유재산, 공유재산, 기타 일반재산, 담보권, 은행, 금융권, 담보재산 이렇게 해가지고 9가지가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출발해 볼게요. 공매물건, 그 언비드 물건, 비언비드 물건. 언비드 물건을 하니까 압류물건, 비압류물건. 우리가 배우는 공매는 무슨 공매를 얘기한다? 압류공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네. 압류공매. 이것만 여러분이 조심하면 됩니다. 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압류공매. 그리고 압류 재산 3대 특징도 있어요. 예. 그것도 기억해야 그건 되는 이제 건가요? 권명지라고 그럽니다. 네. 압류 재산의 3대 특징이 뭐냐면 권리 분석을 해야 되고 네. 응찰자 스스로가 네네. 그다음에 명도도 해야 돼요. 우리 권리 분석이라는 것은 좀 이따 하겠지만은 이제 예를 들어서 저당권이 있고 전세권이 있다. 그래서 이제 그게 공매가 나오면 압류 공매가 나오면 이 전세권을 소멸하거든요. 그런데 비압류 공매는 나머지 이제 예외적인 것도 있는데 그건 변론을 하고요. 네. 비압류 공매는 저당권이 있고 전세권이 있다 해서 이 전세권이 소멸되고 그런 거 없어요. 소멸할 수도 있고 인수할 수도 있고 중요한 내용입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압류 공매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압류 공매는 저당권이 있고 전세권이 있으면 이 전세권을 소멸해요. 네네. 그런데 비압류 공매는 저당권이 있고 전세권이 있다 해서 이 전세권이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 소멸한다고 조건을 걸고 했을 때는 소멸하지만 소멸한다는 조건이 없을 때는 인수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압류 공매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제 압류 공매를 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압류 공매의 특징은 3가지는 권명지라 해가지고 권리 분석을 내가 수술해야 되고 두 번째 압류 공매를 낙찰받으면 내가 이제 낙찰받았고 이제 MC님이 세입자예요. 네네. 아니 MC님이 낙찰받았다 해봅시다. 나보고 나가라고 제가? 해보세요. 나가셔야 되면 네, 나가라고 해보라고 한번 나가라고. 해보라고 나가라고. 나가세요. 그럼 내가 그러지. 못 나간다 이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명도를 수술을 하셔야 돼요. 네네네. 명도를 그 명도를 수술해야 되는 게 압류재산이에요. 그런데 이제 국유재산 같은 경우는 명도가 필요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국유재산은. 네, 국유재산 같은 경 명도가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네네. 압류재산하고 비압류재산하고 구별하는 그 이 실익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다음에 권명지. 압류재산은 세금의 이제 상속세를 안 내 가지고 나온 압류 공매 같은 경우는 지분 경매가 많아요. 네네. 지분이 뭐냐면 이제 상속이 이제 3명이 했다 합시다. 네. 그러면 3분의 1씩 상속을 받거든요. 네네. 이 중에 한 사람 것이 이제 이렇게 공매가 나올 수 있거든요. 두 사람은 이제 상속세를 냈는데 한 사람이 상속세를 안 냈다 간다면 네네. 이제 이런 걸 갖고 이제 그 지분 경매라고 그래요. 지분으로 네네. 우리가 이제 부부지간에 아파트를 사면은 공동 지분으로 해서 매입하잖아요. 네네. 그걸 지분이라고 그래요. 여러 사람이 한 부동산을 갖는 것을 지분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지분 경매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아파트인데 5억에 나왔어. 네. 이거 5억에 싼데? 이렇게 먹으면 안 돼요. 지분 경매인 경우는 2분의 1일 수도 있거든요. 그럼 반만 사는 거거든요. 눈탱이 밤탱이 돼버린다 이거예요. 눈탱이 밤탱이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압류 공매는 조심해야 되는 게 몇 가지가 있다? 3가지. 특징이 권명지. 권이 뭐예요? 권리 분석을 수술해야 되고 명도를 낙찰자가 해야 되고 지분 경매가 많다라는 거. 자, 처음부터 여기까지 해볼까요? 권명지 사람 이름 같아. 권명지. 권명지 사람 이름 같죠? 그러니까 조심해야겠네. 권명지. 권명지 조심해야 네, 되죠. 권명지 조심하세요. 권명지. 네, 권명지 정말 조심해야 돼요. 기억을 꼭 해야겠다. 네네. 네. 공매 그러면 언비드 공매, 비언비드 공매. 언비드 공매 그러면 압류 공매, 비압류 공매. 압류 공매 그러면 권명지 조심. 권명지 조심. 왜요? 압류 물건은 몇 가지를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권리 분석을 권리분석 내 수술해야 되고 명도를 내가 해야 되고 지분 공매가 공매. 많으니까 지분 조심해. 공매를 전체 공매인 줄 알고 낙찰 받아버리면 눈탱이 밤탱이 된다라는 거죠. 실수 많이 하는 부분이고 예. 그렇죠. 입문하실 때 또 많이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거를 구분하지 않고 공매 동영상을 들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부산으로 가야 되는데 강주로 가버린다든지 열차를 타고요. KTX를 타고 잘못 택시 타면 안 되잖아요.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왜 그러냐면 이거를 구분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박수 네. 한번 쳐주셔야 되는데. 네. 이렇게 또 유튜브 채널에서 또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너무 또 이해하기도 좋고, 네, 참 좋습니다. 엉터리들이 정말 많아요. 네. 왜 그러냐면은 부산 가는 티켓을 타고 줘놓고 주는 것 같으면서도 강주 가는 차를 태워놓고 가고 있으니 잘못 가는 사람들 엄청나게 많지. 그러면 곤란합니다. 네. 네. 일강 핵심 예. 총 온비드 공매 총 9개에서 압국 수요당 국공기금 중에서 세금 압류 공매에 해당하는 부분, 네, 잘 기억하시고 오늘 이렇게 일강 했는데 맞죠? 예, 한 줄 요약 좀 해주세요. 압국수 유당 국공기금 권명치. 압국 수요당 네. 국공기금 권명. 중에서 저희가 지금 다루고 있는 내용이 압류재산. 예, 그쵸? 맞습니다. 예. 네네. 그러면은 저희 1강 여기서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2강에서도 교수님과 함께 진행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강에서 다시 만나요. 네, 감사합니다.